세계 어디서든 큰 사건이 터지면 가장 먼저 전화벨이 울리는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그 나라는 미국도 중국도 아닌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데요. 과연 세계는 왜 위기 때마다 한국을 찾는 걸까요? 전쟁 속에서도 재난 상황에도 한국만 있으면 해결된다고 합니다. 도대체 한국은 세계에서 어떤 신뢰를 받고 있는 것일까요? 전 세계에서 한국만 찾는 감동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BBC에서 25년간 국제부 기자로 일하고 있는 제임스 핸더슨입니다. 그동안 세계 곳곳의 전쟁터와 분쟁 지역을 누비며 취재해왔죠. 보스니아 내전부터 시작해서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시리아까지 안 가본 곳이 없을 정도예요. 하지만 지난해 브뤼셀에서 겪은 일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믿기지 않을 정도로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그날 저는 나토 본부에서 열린 긴급회의를 취재하고 있었어요. 유럽 전체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술렁이던 시기였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무거웠죠. 각국 대표들의 표정도 심각했고요. 프랑스 대표는 계속 자료를 뒤적이고 있었고, 독일 대표는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뭔가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영국 대표는 펜을 돌리며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회의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나토 사무총장이 입을 열었어요. 이번 사태에 대한 각국의 대응 방안을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물었죠. 한국의 대응은 어떻습니까?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국이라고 했나요? 유럽의 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거론된 나라가 한국이었다니.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25년 동안 이런 회의를 수없이 지켜봤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어요. 보통은 미국이나 영국, 독일 같은 주요 회원국들을 먼저 언급하거든요. 그런데 지구 반대편에 있는 한국을 가장 먼저 물어보다니. 정말 의외였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다른 기자들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회의실 안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그전까지 각자 자료를 뒤적이던 대표들이 고개를 들었죠. 한국 대표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달랐어요. 기대감이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마치 해답을 들을 것 같은 그런 표정들이었어요. 이런 분위기 변화는 정말 처음 봤습니다. 한국 대표가 차분하게 답변했습니다. 이미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언제든 지원 가능합니다. 단 두 문장이었는데 회의실 전체가 안도의 분위기로 바뀌었어요. 마치 든든한 형님이 나타난 것 같았죠. 프랑스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고 독일 대표도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신기한 광경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도대체 한국이 뭐길래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죠? 한국은 나토 회원국도 아닌데 말입니다. 게다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잖아요. 유럽 문제에 한국이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까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몇몇 대표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독일 대표가 말했어요. 한국은 말하기 전에 이미 준비를 마쳐놓는 나라입니다. 신뢰할 수 있죠. 프랑스 대표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위기 때마다 한국이 가장 먼저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묻는 겁니다. 이런 평가들을 듣고 더욱 궁금해졌어요. 영국 대표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줬어요.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예요. 말로만 지원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겁니다. 이런 평가들을 들으니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도대체 한국이 무엇을 했길래 이런 신뢰를 받는 걸까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25년간 쌓아온 제 상식이 완전히 뒤바뀐 기분이었거든요. 세계 최강국이라는 미국도 경제대국 독일도 아닌 한국을 가장 먼저 찾는다니.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지만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의문을 반드시 풀어야겠다고요.
도대체 왜 세계가 위기 때마다 한국을 찾는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죠. 첫 번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터키로 향했습니다. 2023년 2월 6일 터키 남동부를 강타한 규모 7.8의 대지진 현장이었죠. 48,9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끔찍한 재앙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터키 땅은 말 그대로 폐허였어요. 건물들이 무너져 있고 도로가 갈라져 있는 모습이 정말 처참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저는 말 그대로 아비규환을 목격했어요. 건물들이 종이집처럼 무너져 있었고 곳곳에서 사람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하의 추위까지 더해져 상황은 더욱 절망적이었죠. 눈까지 내려서 구조 작업이 더욱 어려워 보였어요. 정말 끔찍한 광경이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구조대들이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국들의 구조팀들이 와 있었어요. 하지만 모든 팀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장비 부족에 혹독한 추위까지 더해져 구조 작업이 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쪽에서 질서정연하게 구조 작업을 하는 팀이 있었어요. 다른 구조팀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체계적이고 조용했죠. 소란스럽지 않으면서도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가까이 가보니 한국 긴급구조대였습니다. 그들의 장비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저는 구조대 대장에게 다가갔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도착할 수 있었습니까? 대장이 답했습니다. 터키 정부 요청을 받자마자 바로 출발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준비되어 있거든요. 정말 간단명료한 답변이었어요. 하지만 그 말에서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그들의 장비였습니다. 첨단 탐지 장비부터 구조용 도구까지 완벽했어요. 생존자를 찾는 장비, 잔해를 제거하는 도구, 응급처치 용품까지 빠짐없이 갖춰져 있었죠. 다른 나라 구조팀들이 장비 부족으로 고생하는 것과는 대조적이었어요. 정말 준비가 철저했습니다. 활동 첫날 한국 구조대는 5명을 구조했습니다. 그 중에는 8살짜리 어린 소녀도 있었어요. 구조대원이 소녀를 안고 나오는 순간을 지켜봤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구조대원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거든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울컥했어요. 구조대원이 터키어로 소녀에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구조대원들이 출발 전에 간단한 터키어를 익혀왔다고 하더군요. 얼마나 세심한 준비인지 감탄했습니다. 이런 배려는 다른 나라 구조팀에서는 볼 수 없었어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들의 생활 모습이었어요. 전기도 수도도 끊긴 상황에서 야외에 텐트를 치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전투 식량으로 끼니를 해결하면서도 불평 한마디 없이 구조 작업에만 집중했죠. 24시간 교대로 작업하면서도 지친 기색이 없었어요. 정말 대단한 정신력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구조대원 한 명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그가 웃으며 답했어요. 우리나라도 과거에 어려울 때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도울 차례죠. 정말 진심이 느껴지는 말이었어요. 이런 마음가짐이 다른 나라와는 다른 점인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뭔가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기술이나 장비만 뛰어난 게 아니었어요. 진심으로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세계가 한국을 신뢰하는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진정성이 더 중요한 것 같았어요. 터키 현지 언론도 한국 구조대를 집중 조명했어요. 한국의 형제들이 우리를 도우러 왔다는 제목의 기사가 일면에 실렸습니다. 터키 사람들이 한국 구조대원들을 보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자주 볼 수 있었죠. 정말 감동적인 광경이었습니다. 저는 터키에서 일주일을 보내며 한국 구조대의 활동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했어요. 터키에서 돌아온 저는 이번엔 우크라이나로 향했습니다. 러시아와의 전쟁이 한창인 상황이었죠.
전선 지역은 말 그대로 생지옥이었어요. 포탄이 날아다니고 건물들이 파괴된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루 종일 포격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런 곳에서도 한국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까 의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한국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우크라이나 통신 관계자를 만났는데 그가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전쟁 중에도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 통신 분야입니다. 정말 의외였어요. 전쟁 중에 성장하는 산업이 있다니 믿기 어려웠거든요.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런 거였어요.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통신 인프라가 계속 파괴되는 상황에서 복구가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 기업들이 기술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거였죠.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한국을 만난 거예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전선 근처의 한 통신 기지를 방문했을 때였어요.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통신이 6시간 동안 끊어진 상황이었습니다. 부대 간 연락이 두절되어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죠. 지휘소에서는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병사들의 안전이 걱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한국 기술진들이 나타났습니다.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으로 달려와 복구 작업을 시작했어요. 밤새 작업한 끝에 드디어 통신이 복구되었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이런 헌신적인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통신이 복구된 순간 무전기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브라보팀 응답하라. 6시간 만에 형제 부대의 목소리를 들은 우크라이나 장교가 눈물을 흘렸어요. 살아있구나. 정말 다행이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울컥했어요.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진 팀장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기술만 제공하는 게 아닙니다. 이곳 사람들과 함께 희망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의 말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정말 돕고 싶어서 온 것 같았어요. 이런 마음가짐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관계자들은 한국의 지원 방식이 다르다고 했어요. 다른 나라들은 지원 조건을 많이 달지만 한국은 그냥 도와줍니다. 무조건적인 믿음을 보여주죠. 이런 평가를 듣고 보니 한국의 특별함이 느껴졌어요. 정말 다른 나라와는 접근 방식이 달랐습니다.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에서도 한국 기술진들은 묵묵히 자신들의 역할을 해내고 있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에 나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또 한 번 감동받았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헌신이 세계의 신뢰를 받는 이유인 것 같았어요. 이번엔 중동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였죠. 사막의 나라에서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리야드에 도착하자마자 느낀 것은 한국에 대한 관심이 정말 뜨겁다는 거였어요. 공항부터 한국 관련 광고들이 눈에 띄었어요. 정말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2024년 2월 사우디 국제방산전시회를 취재했는데 한국 기업들의 부스가 가장 인기가 많았습니다. 사우디 국방부 관계자들이 한국 무기에 대해 열심히 질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진짜 관심이 대단했어요. 다른 나라 부스보다 훨씬 붐볐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미사일 시스템 계약 체결식이었어요. LI지넥스1과 사우디 측이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라 파트너십의 시작이라는 느낌이었죠. 정말 의미 있는 순간이었어요. 사우디 국방부 차관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 무기를 선택한 이유는 성능도 뛰어나지만 무엇보다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덧붙였죠.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예요. 정말 높은 평가였어요. 이런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겠죠. 한국 기업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가 들려준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무기만 파는 게 아닙니다. 신뢰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계약이 끝나도 관계는 계속 이어집니다. 이런 철학이 남다르다고 느껴졌어요. 단순한 장사가 아니라 관계를 만드는 거였죠.
실제로 사우디 사막에서 훈련하는 한국 교관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섭씨 50도가 넘는 사막에서 현지 병사들과 함께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열사병으로 쓰러진 병사에게 자신의 물통을 건네는 모습도 봤죠.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이런 세심한 배려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우디 병사 하나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한국 교관들은 우리를 동등하게 대해줍니다.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훈련하는 동료로 봐주죠. 이런 평가를 듣고 보니 한국 사람들의 인품이 느껴졌어요. 상하 관계가 아니라 동반자 관계를 만드는 거였죠. 사우디 국방장관이 K2 전차 훈련 현장을 참관했을 때였습니다. 한국 전차의 성능에 감탄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기술도 중요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신뢰가 더 중요합니다. 한국은 그 신뢰를 보여주고 있어요. 정말 의미 깊은 말이었어요. 사막이라는 혹독한 환경에서도 한국 사람들은 묵묵히 자신들의 역할을 해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한국의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인간적인 면이 더 중요한 것 같았어요. 이런 진정성이 세계의 신뢰를 얻는 비결인 것 같았습니다. 사우디 현지 언론도 한국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도하고 있었어요. 믿을 수 있는 파트너 한국이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자주 실렸거든요. 이런 평가들을 보면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유럽으로 다시 돌아갈 차례였습니다. 폴란드에서 벌어진 역사적인 방산 계약을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바르샤바에 도착하자마자 느낀 것은 한국에 대한 기대감이었어요. 공항에서부터 한국 관련 소식들이 뉴스로 나오고 있었어요. 정말 뜨거운 관심이었습니다. 2022년 7월 체결된 계약 규모를 들어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K2 전차 980대, K9 자주포 648대, FA50 경공격기 48대, 총액이 약 20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였죠.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무기 수출 계약이었어요. 정말 믿기 어려운 숫자였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와 만났는데 그가 계약 배경을 설명해줬어요.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우리 무기가 많이 소모되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전력을 보충해야 했죠. 폴란드의 절박한 상황이 느껴졌어요. 정말 급한 상황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요? 미국이나 독일 무기도 고려했지만 한국이 가장 적합했습니다. 기술도 뛰어나고 납기도 빨라요. 무엇보다 신뢰할 수 있었거든요. 이런 평가를 듣고 보니 한국의 경쟁력이 실감났어요. 단순히 무기 성능만이 아니라 신뢰도가 중요했던 거죠. 한국 기업 대표들도 각오가 남달랐습니다. 현대로템 대표가 말했어요. 우리는 무기만 공급하는 게 아닙니다.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을 통해 폴란드와 함께 성장하겠습니다. 이런 철학이 인상적이었어요. 단순한 판매가 아니라 함께 발전하겠다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실제로 한국 기술진들이 폴란드에서 보여준 모습은 놀라웠어요. 계약 전에 한 달간 현지에 머물며 상황을 분석했고, 계약 후에도 기술진이 남아 현지 병사들의 독립적 운용을 도왔습니다. 정말 세심한 배려였죠. 이런 철저한 준비와 사후 관리가 인상적이었어요. 폴란드 병사 하나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 기술자들은 가르쳐주고 떠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완전히 익힐 때까지 함께 해줍니다. 이런 책임감이 다른 나라와는 다른 점이었어요. 진짜 동반자로서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였죠. 한국 기술자 중 한 명이 인상적인 말을 했어요. 계약은 끝났지만 동맹은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평화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런 사명감이 느껴졌어요. 무기 판매를 넘어 평화를 추구하는 철학이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저는 한국이 단순히 무기를 수출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었던 거죠. 이런 접근 방식이 한국의 경쟁력인 것 같았어요.
다른 나라들과는 확실히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폴란드 언론들도 한국을 극찬했어요. 믿을 수 있는 동반자 한국이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연일 쏟아졌거든요.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였어요. 한 폴란드 군 관계자가 저에게 말했어요. 한국과 일하면서 가장 인상적인 건 신뢰성입니다.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요. 이런 파트너를 만나기 쉽지 않죠. 이런 평가를 듣고 보니 한국의 특별함을 알 수 있었어요. 다시 브뤼셀 나토 본부로 돌아왔습니다. 처음 이 의문을 품게 된 바로 그 장소였죠. 이번엔 더 구체적으로 한국의 위치를 파악해보고 싶었어요. 몇 달 전과는 다른 마음으로 나토 건물에 들어섰습니다. 이제는 왜 한국이 먼저 거론되는지 어느 정도 짐작이 됐거든요. 나토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졌는데 그들의 한국에 대한 평가는 놀라웠습니다. 한국은 이제 우리의 최전선 작전 파트너입니다. 공식적인 회원국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동맹국으로 대우받고 있었던 거죠. 정말 놀라운 변화였어요. 이런 위상 변화는 쉽게 이뤄지는 게 아니겠죠. 노르웨이 국방장관이 특히 인상적인 말을 했어요. 한국은 말하기 전에 이미 준비를 마쳐놓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면 이미 답을 갖고 있어요. 이런 평가를 들으니 왜 나토에서 한국을 먼저 찾는지 이해가 됐어요. 신속한 대응 능력이 핵심이었던 거죠. 독일 국방부 관계자는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한국의 K9 자주포와 K-2 전차 때문에 우리가 긴장하고 있어요. 유럽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해졌거든요. 이전까지는 독일이 유럽 방산 시장을 주도했는데 이제 한국이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른 거였죠. 정말 놀라운 변화였어요. 프랑스 측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앞으로 양산될 KF-21 전투기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라팔 전투기의 강력한 경쟁자가 될 것 같아요. 프랑스도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는 한국을 무시할 수 없는 상대로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쟁보다는 협력의 분위기가 더 강했습니다. 영국 국방부 관계자가 말했어요. 한국과 함께하는 팀 K9 썬더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서로의 장점을 살려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라이벌이 아니라 파트너로 보고 있었어요. 이런 변화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나토 고위 관계자는 한국의 특별함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한국은 단순히 기술이 뛰어난 게 아닙니다. 실제 위기 상황에서 가장 신속하고 실질적인 대응을 보여주거든요. 이론이 아니라 실전에서 검증된 능력이라는 거였죠. 이런 경험이 신뢰로 이어진 것 같았어요. 실제로 최근 군사 시나리오 검토에서 한국의 대응 능력이 가장 높게 평가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전에서 검증된 능력이라는 게 큰 차이점이에요. 한국군의 실전 경험이 높이 평가받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경험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자산이죠. 핀란드, 노르웨이 같은 북유럽 국가들과 발트 3국, 비셰그라드 그룹까지 한국과의 협력을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영향력이 유럽 전체로 확산되고 있는 거였죠. 정말 놀라운 변화였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취재한 내용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세계적으로 신뢰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마지막 퍼즐 조각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군의 실전 경험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나토 사무총장과의 인터뷰에서 결정적인 말을 들을 수 있었어요. 한국은 우리가 가장 믿는 파트너 중 하나입니다. 약속을 지키고 실력도 뛰어나고 무엇보다 진심이 느껴져요. 이런 평가를 듣고 보니 왜 세계가 한국을 찾는지 알 것 같았어요.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기 위해 저는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한국군과 함께했던 미군 참전 용사들을 만나보고 싶었거든요. 이들의 증언을 통해 한국에 대한 신뢰의 뿌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기대됐습니다. 텍사스의 한 참전 용사 모임에서 놀라운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복무했던 존이라는 참전 용사가 들려준 이야기가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그의 눈에는 아직도 그때의 감동이 남아 있었어요. 정말 진심 어린 표정이었습니다. 아프간에서 부상당했을 때 한국군 의무병이 밤새 저를 간호해줬습니다. 형제라고 부르면서 말이에요. 그때 받은 은혜를 평생 잊을 수 없어요. 정말 진심 어린 고백이었어요. 이런 개인적인 경험이 신뢰의 바탕이 된 것 같았습니다. 다른 참전 용사는 한국군의 현지 주민에 대한 배려를 언급했습니다. 한국군은 현지 언어를 배우려고 노력했어요. 아이들과도 친하게 지냈고요. 단순히 임무만 수행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가 인상적이었다고 하더군요. 다른 나라 군대와는 확실히 달랐던 모양이에요. 2021년 아프간 철수 작전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실시한 미라클 작전으로 391명의 아프간 협력자들이 구출되었다고 했어요.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다라는 평가를 받았죠. 정말 대단한 작전이었어요. 이런 책임감이 세계의 신뢰를 얻는 비결인 것 같았습니다. 당시 작전에 참여했던 미군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한국군은 군용기까지 투입해서 끝까지 책임졌어요. 자신들과 함께 일했던 아프간인들을 끝까지 지켜낸 거죠. 이런 책임감이 다른 나라와는 달랐다고 해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한 참전 용사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전역 후에도 한국군에서 편지가 왔어요. 안부를 묻고 가족들 건강을 챙겨주더라고요. 이런 따뜻함이 한국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였어요. 이런 인간적인 관계가 지속된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참전 용사들의 증언을 종합해보니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한국군은 단순히 군사작전만 수행한 게 아니라 진정한 동반자 역할을 했다는 거였어요. 이런 인간적인 면이 신뢰의 바탕이 된 것 같았어요. 기술력이나 무기보다 마음이 중요했던 거죠. 한 참전 용사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군은 무기 지원을 한 게 아닙니다. 희망을 준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을 신뢰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한국의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답을 찾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국이 세계적으로 신뢰받는 진짜 이유를 깨달은 거죠. 기술력이나 경제력이 아니라 진심과 신뢰였던 거예요. 이런 가치가 세계인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았습니다. 몇 달간의 취재 여행을 마치고 런던으로 돌아온 저는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위기가 닥치면 세계는 한국을 부른다였어요. 정말 적절한 제목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직접 경험한 모든 것을 담고 싶었습니다. 기사를 쓰면서 그동안 겪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터키 지진 현장에서 만난 한국 구조대, 우크라이나에서 희망을 전해준 한국 기술진, 사우디 사막에서 신뢰를 쌓는 한국 교관들, 폴란드에서 진정한 파트너십을 보여준 한국 기업들. 모든 현장에서 한국 사람들의 진정성을 느꼈어요. 모든 현장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한 것은 한국 사람들의 진정성이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상대방을 돕고 싶어 했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세계인들에게 감동을 준 거였죠. 돈이나 이익보다 관계를 중시하는 문화였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BBC 웹사이트 조회수가 평소의 10배를 넘었어요. 댓글들도 대부분 긍정적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됐다는 반응들이 많았어요. 정말 뜨거운 관심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댓글이 하나 있었어요. 한국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이런 나라가 있다는 게 인류에게 희망이다. 이런 평가를 받는 한국이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비록 저는 영국 사람이지만 한국에 대한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다른 언론사들도 제 기사를 인용하기 시작했습니다. CNN, 가디언, 워싱턴 포스트까지
한국에 대한 기사들을 쏟아냈어요. 세계가 한국에 주목하기 시작한 거였죠. 정말 놀라운 변화였어요. 한국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좋은 기사 써주셔서 감사합니다라면서 저를 초청해 주더라고요. 한국 대사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됐어요. 정말 멋진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것은 기술력 때문만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도우려는 마음 때문이에요. 정말 맞는 말이었어요. 제가 취재하면서 느낀 것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한 달 후 다시 나토 회의를 취재할 기회가 있었어요. 이번에도 어김없이 한국이 가장 먼저 거론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한국은 말보다 행동으로, 약속보다 실천으로 신뢰를 쌓아온 나라였거든요. 정말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한국 대표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한국에 대한 좋은 기사 잘 봤습니다. 감사해요. 그리고는 이런 말을 덧붙였죠. 우리는 앞으로도 세계의 믿음에 보답하겠습니다. 정말 겸손한 자세였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세계가 위기 때마다 한국을 찾는 이유를 이제야 알겠어요. 한국은 강해서가 아니라 믿을 수 있어서 신뢰받는 나라였던 거죠. 이런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였어요. 믿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한국이 세계에 준 가장 큰 선물입니다. 앞으로도 한국이 이런 신뢰를 이어가길 바라며 이 이야기를 마칩니다. 정말 감동적인 취재 여행이었어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